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어머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출근 중에. 아버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어머님이 생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출근 중에 사고니까 산재에 보상받을 수 있죠.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으니까 차대차 사고인데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입니다. 그러면 상대차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죠. 산재 보상 받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은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게 유리한가요?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어느 쪽이 더 많이 선택해라. 요거 자동차 보험사 상대로 하면은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과실이 상대차이 넓은 길, 어머니 가신 길이 좁은 길, 그러면 넓은 길 우선이다. 그럼 과실이 어머니도 많다. 그렇게 계산하면 얼마 안 된다.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산재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실제로 계산해봐도 산재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산재 보상을 선택하고 자동차 보험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중요한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도요, 산재나 상대차 보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두 개 다 신청은 안 된다고 들어서 어느 쪽으로 받는 게 좋은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두 개 중에서 나한테 유리한 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는요, 장례비죠. 그 다음에 내 일당의 1300일치. 그걸 받아서 유족들 기본적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유족급여죠. 예. 거의 끝이에요. 자동차 보험은 장례비, 돈 벌고 못 벌게 된 손해, 그 다음에 위자료. 장례비는 양쪽에 다 있어요. 또 이쪽에서 자동차 보면 돈 못 벌게 된 거, 일실수입이요. 일실수입, 일실소득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족급여가 나와요. 근데 위자료는 산재 없어요. 이런 경우에 장례비는 산재가 유리합니다. 산재는 1,100만 원 기본으로 나와요. 자동차 보험은 5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소송하더라도. 그래서 장례비도 산재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연세가 많으시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게 인정하잖아요. 근데 65세 가까우면 이건 몇 푼 안 돼요. 자동차 보험을 하면. 그럴 때는 당연히 산재가 더 좋죠. 그리고 산재는 연금이 됩니다. 연금. 내가 받던 월급이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최저 66,800원으로 계산합니다. 하루 일당을. 그것을 1300일치를 줘요. 최소한 66,800원 곱하기 1300일치. 그걸 연금을 하면요, 불편하신 아버님께서 매달 100만 원 좀 넘는 돈을 살아계시는 동안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님께서 오래 사시면은 연금 계속 받는 게 좋죠. 근데 불의의 사고로 아버님께서도 혹시라도 중간에 돌아가시면은, 그러면은 66,800원 곱하기 1300일치 거기에서 모자르는 거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연금이 좋아요. 무조건. 물론 본인이 나 반은 일시금으로 받고 반은 연금으로 받겠다 할 수 있는데요. 요새요, 66,800원 곱하기 1300일치 하면 얼마나 되나요? 66,800 곱하기 1,300 8,680만 원. 9천만 원밖에 안 돼요. 9천만 원도 채 안 돼요. 9천만 원 갖고 한 달에 어떻게 그 100만 원 연금이 나옵니까? 100만 원 좀 넘어요. 무조건 연금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자동차 보험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산재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과실상계를 해요. 우리가 50%일지, 우리가 60%일지, 우리가 40%일지, 그건 아직 좀 더 나중에,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좀 더 조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산재는 과실상계를 안 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당연히 산재가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가 지금 50% 해보자고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 해서. 그럼 장례비 50%면 250만 원밖에 안 돼, 자동차 보험은. 산재는 1,100만 원. 그리고 연세가 많으셔서 얼마 안 되면은 얼마나 될까요? 하여튼 몇 푼 안 돼. 그게 한 3년치 인정된다 하더라도 3년치 인정이면은 지금 276만 원씩 곱하기 2 나누기 3 곱하기 33
그럼 6천만 원 정도 돼, 6천만 원. 3년치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거기 과시 30% 빼면, 과시 50%면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쪽은 약 9천만 원 돼요, 산재는. 당연히 산재로 받고 산재로 연금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산재는 위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산재로 받고 위자료에서 이 위자료는 자동차 보험에다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무조건 산재로 받고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겁니다. 만일 젊은 분이면 나이가 젊다. 나이가 젊으면은 자동차 보험에서 받을 돈이 이만큼이에요. 그중에 산재에서 이만큼을 연금으로 받는 겁니다. 모자라는 거 다시 자동차 보험을 받는 거예요. 이거 잘 몰라서 포기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산재하세요. 무조건. 무조건 산재하고 그다음에 내가 돈 못 벌게 된 그 손해 일시 수입 그거 남는 거 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자동차 보험에다 청구해야 되고요. 여기서 산재 처리할 때 그때 형사합의금은 형사합의서 어떻게 쓰시느냐? 한문철 변호사가 만든 스스로닷컴 양식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얼마를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 그리고 채권 용도죠. 이것을 산재 보상 받아야 될 때는 그때는 반드시 법률상 손해배상 중 위자료의 일부로 얼마를 받고 위자료의 일부라는 말을 꼭 쓰셔야 됩니다. 그냥 외우세요. 그렇게 왜냐고 묻지 마세요. 산재 먼저 해야 될 때는 반드시 형사합의서 쓰실 때 법률상 손해배상 중 위자료의 일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자동차 보험 상대로 소송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산재 끝난 다음에 소송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사 상대로 먼저 소송을 거는 거예요. 소송 걸어놓고 그러면 소송 진행 중에 산재가 끝납니다. 그럼 산재 끝나면은 판사가 산재 어떻게 끝났나요? 자료 내라 그래요. 그럼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사실조회하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결과 도착해요. 그러면 산재에서 받은 거 장례비로 산재에서 받았으니까 빼죠. 그 다음에 일시 수입 중에서 산재에서 받은 거 일시금으로 계산해갖고 그거 빼죠. 그 다음에 위자료. 산재와 자동차 보험이 그러니까 내가 출퇴근 중 또는 그 출장 중 그러다가 다른 차에 사고 당했을 때 그때는 반드시 산재 먼저 받고 특히 연금할 때요. 산재 먼저 받고 그리고 자동차 보험을 상대로 소송해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을 상대로 소송하면서 그러면서 산재 처리가 한 몇 달이면 끝나요.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요.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산재가 더 유리해요. 산재로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위자료 부분이 있는 걸 얘기 안 해줘요. 그리고 시간 3년 지나면 끝입니다. 무조건 해오세요. 연금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산재한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상대로 소송한다. 소송 안 하면 보험사에서 안 주려고 그래요. 제대로 안 주려고 그래요. 물론 본인이 충분히 무장이 돼서 봐라 소송하면 어차피 위자료는 따로 다 주도록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놔라 해서 그래서 거기에 그냥 보험사가 알아서 손드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안 주려고 합니다. 조금만 주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특히 산재와 자동차 보험이 겹칠 때는 제가 지금 또 하나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좀 상당히 전문적인 거라서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지금 말씀 안 드린 부분은 좀 어려워요. 네. 상속 후 공제설이냐, 공제 후 상속설이냐, 대부분 판결이 두 개가 엇갈리는 게 있어갖고요. 그 부분은 어려워서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재와 자동차 보험이 경합될 때, 그때는 저는 당연히 산재 먼저 하세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 상대로 소송하세요. 변호사 선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소송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산재서 받고 또 받을 게 또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위자료만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